네, 안녕하세요. 주고생입니다. 원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산업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이어서 발표 드리면은, 지난번에 BWR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쳤는데, 비등경수로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W의 특징은 무엇냐라고 했을 때, 노심에서 핵분열과 함께 열이 발생하고,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미 끓어 있어서 물이랑 스팀이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기,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 등과 같은 장비를 통해서 일단 스팀만 이렇게 걸러내고요. 그래서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W 같은 경우에서는 제어봉이 노심 하부에 삽입되어서 외부 전원을 상실하면 원자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 모델이 이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원자로 사고가 왜 발생되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 좀 보시면은 원자로 안에서 비등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직조 증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해서 그래서 BWR이라고 보이고 전체 원자로 비중의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아까 PWR 그 1편에 설명드렸던 안전성이 더 높은 PWR이 3세대 원전 대표고요. 이거는 그 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전원이 상실하는 경우 제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장단점 나와 있죠. 방사선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쓰이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같은 경우에 취약점이 뭐였냐 했는데 이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15m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하는데 미리 이제 감지했다고 하는데 이때 원전 방파제를 넘어서 원전 덮쳐서 원자로 지하가 침수돼서 변전 설비에 수요 측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변전 설비가 침수되어서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수 공급 순환 펌프 전력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냉각계통 전원이 끊겼다면 그 노심 원자료 발생시키면 그 우라늄 충돌하면서 열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 온도가 올라갔고 냉각수도 모두 증발하고 나서 계속 올라서 1200도까지 상승해서 방호벽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심 안에 있던 핵 연료가 대기로 유출되고 재앙이 발생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쓰나미 이런 것도 쓰나미 발생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책임자랑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담당자가 이멀전시 스위치 뭐 이렇게 긴급 이렇게 작동 중지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있었을 건데 그걸 단독으로 판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물쭈물 하던 사이에 그게 다 유출된 것 같습니다. 원자력 그 원자력 재료들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정성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 안 하는 방식 BWR 알아봤고요. 네, 세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압 중수로라고 PHWR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냉각제와 감속제를 중수 사용하고 천연 우라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글로벌의 11% 사용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원자로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있고 운전 중에 핵 연료 집합체 교체 가능하여 높은 가동률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식으로 되어 있고 천연 우라늄도 가능하고 높은 가동률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퍼레이팅 하는데 전체 운영 비용이 좀 높다고 하네요. 라고 해서 세 번째 타입 11% 정도 사용하고 있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로 발전 방식이랑 그다음 어떤 타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는 원자력 산업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딱 보시면은 이게 원전 관련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냐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에 1차 원자력 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가가 400% 정도 상승을 했고 470% 그래서 09년대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리랑 이제 주가랑 이렇게 좀 비교하는 차트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있고 그래서 주가 상승 원동력은 당 아래가 됐다고 합니다. UAE 바카라 원전 수주가 있었고 4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원자력 비중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좀 정책적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이랑 지금이랑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유사점은 그때 2008년이랑 지금 금리 상승하는 구간이다.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보시다시피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수요에 비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그 에너지가 그 수요 충족이 안 되고, 기존에 러시아에 의존했던 그 에너지 공급망이 러시아에서 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 조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재생으로는 턱도 안 되고 그 양이 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비중 확대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우리나라의 원전 그런 기술력을 해외 쪽으로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기간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독과점화,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됐죠. 탈원전 기간 동안 발생했던 거. 그 다음에 SMR이라는 시장이 개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에 따른 그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대세적 흐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원전이 핵심 안건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다시 SMR 공동 R&D도 협력을 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도 전문성 확보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원자력을 그동안에 등한시 좀 하고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갔던 반면에 에너지 공급망을 좀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SMR이라는 그 기술을 포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좀 우리도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원전 산업이고 안정성도 있고 높은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랑 같이 따라가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을 꼭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전체 거시적으로 국가별로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을 보면은 원자력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공급망 에너지 재편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국가별로 이제 정책이 발표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는 신재생을 그래도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로 자급자족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08년도에는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유가가 140달러까지 급등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는 원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하고, 현재 2022년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공급망 이슈로 천연가스 지금 엄청 치솟았죠. 해서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하니까 에너지 안보 이슈가 문제되고 있다 해서 러시아가 얘네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로 자꾸 공급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왜 그러냐면 효율이 좋으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어진 시간 안에 생성되는 그 발전량이 원자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효율도 좋고 원자력이 원전이. 근데 좀 이제 아무래도 핵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이슈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 공급망 이슈가 하도 크다 보니까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뭐 필수다, 뭐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 보시면은 국가별로 가장 원자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되어 있죠. 라고 보시면, 여기 좀 독특한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많은 신재생 에너지로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는 것 같고, 폐쇄를 30개나 했죠, 독일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3부에서 3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